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완성차 기업이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의 안상혁 차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두 기업은 자동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사실 이제 이거를 항상 잘 된다 얘기만 네. 듣다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진짜 궁금해서 이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이제 포커스투 무브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5년도 완성차 판매량 순위를 이렇게 집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이제 제네시스라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요 그룹이 합쳐진 현대차 그룹의 순위가 3위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1위, 그리고 폭스바겐이 2위, 현대차 그룹이 한 727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완성차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최근에는 이 단순 가솔린 차량 말고도 HEV라는 차량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V가 대체 뭐냐라고 하시면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HEV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왜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100% 전기차, 흔히 BEV라고도 이제 통칭을 하는 이 100% 전기차의 수요 증가 추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란 전쟁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란 전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가가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네. 유가가 오르면서 이 기존에 이제 차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 그냥 자동차를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시고 그러면 뭔가 이제 연비도 괜찮으면서 그렇다고 또 100% 전기차로 바로 갈아타자니 또 어쨌든 가솔린 차량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인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이제 선택을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물론 전기차가 굉장히 새롭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보조금이나 세액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조치들, 뭐 법규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종료되거나 이런 추세가 점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또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이 현대차, 기아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 쪽에서도 보면은 두 기업 모두 완성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탑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이게 완성차 시장에서의 그 좋은 모습이 반영이 된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그 영향도 있었긴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워낙에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얼마나 올랐나를 좀 보면 5월 이제 26일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한 130% 그리고 기아가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물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이 피지컬 AI가 주가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우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하고 이 깐부 회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팅을 이제 하면서 사실 회동 자체도 회동 이슈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두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 관련돼서 얘기가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협력 관련된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AI 플랫폼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데이터도 사실 쌓아놔야 되고 그걸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적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이 자율주행 걸리는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다가 장점일 거고 반면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대차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조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전략적 협력의 결정의 주요 사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 협력을 통해서 뭐 양사가 이득을 얻어가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율주행 업계에서의 이제 경쟁을 좀 빠르게
앞에 앞서 나가는 기업을 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실 수 그럼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 현대차가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네.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저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모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피지컬 AI 시대에 굉장히 강한 미래 경쟁력을 판단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나왔거든요. 이제 CES 2026년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디어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8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실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상용화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새롭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기존의 다른 기업들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상용화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유독 이 현대차 그룹 발표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구두로 저희 상용화 할게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좀 아닌데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워낙에 강한 이제 수요 기반을 갖고 있고요. 본인들의 제조업 인프라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훈련 방법이라든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안이 돼서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만 집중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에 같은 날에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구글 딥마인드의 협력 관계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틀라스라는 몸통이 있으면 구글 딥마인드라는 굉장히 AI 관련돼서는 선두 기업의 머리를 갖고 와서 이제 이 몸통에다 머리를 심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제 아틀라스를 위한 두뇌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담당을 하고 이제 몸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그리고 이 두뇌와 몸체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학습장이 현대차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협업하는 전략적 협업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틀라스 발표가 올해 1월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틀라스 관련돼서는 28년도부터 현대차의 이제 미국 조지아에 위치한 메타 플랜트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투입 발표가 2028년도가 되게 멀다면 먼데 이제 한 2년도 채 안 남은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이런 큰 행사든 실전에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환경이니까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훈련에 관련된 시설 RMAC라는 시설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최근 한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RMAC라는 센터에서 뭘 하냐라고 하면은 이곳에서는 이제 공장의 구조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작업 위치를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매핑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사전 학습 데이터를 또 이제 실제 현대차의 기아의 공장에서 얻은 데이터하고 다시 또 결합해서 AI를 학습을 또 시키고 그리고 그걸 또 바탕으로 다시 이제 RMAC 가서 또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센터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RMAC 센터 자체에서 훈련을 한다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어디 다른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현대차 그룹의 소유다라는 부분들이 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그냥 워낙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AI 관련돼서 훈련을 시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또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GR00T N1 논문이라는 조금 긴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논문 안에 내용 중에 이 로봇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인터넷 데이터 그리고 합성 데이터, 실색의 액션 데이터라는 건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중에 뒤로 갈수록 당연히 데이터의 양이 좀 적고 그만큼 또 가격도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RMAC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실색의 액션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이 실색에서의 액션 데이터를 결국에 본인들이 직접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또 필요한 회사에 판매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판매하는 가격의 이제 데이터의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 이 피지컬 AI 관련돼서 앞으로의 경쟁력이다라고 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ETF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하나자산운용에서 이 현대차와 또 기아와 관련된 ETF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개별 기업에도 투자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개별 기업 주식 투자 못 하시는 계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연금 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라든가 이런 계좌에서는 이제 ETF를 또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이번에 현대차하고 기아에 집중 투자하는 이제 원큐 현대차 기아 채권합 50 ETF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현대차와 기아에 각각 25%씩 그래서 총 합치면 약 50% 이내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가 비어 있으니까 여긴 뭘 하냐면 채권합 50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만기 6개월 이하 단기 국공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25, 25, 50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쭉 지켜지면 사실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주가가 움직이고 채권 가격도 움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매일매일 이 비중이 좀 최대한 적당하게 유지가 되도록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사실 이제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 뭐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는 ETF들도 상장되어 있는데 아 나는 뭐 자동차 기업들도 다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두 기업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원큐 현대차 기아 채권 50 ETF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25, 기아 25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알겠는데 기아는 좀 피지컬 AI의 수혜 기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아에서는 뭐라고 할까라고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선 이제 자율주행 연구 자체는 현대차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연구가 좀 진전이 되고 실제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라고 하면 현대차에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아에도 당연히 같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아가 직접 답변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수혜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또 뉴스나 이런 거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2021년도 인수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2021년도 인수할 때는 현대차 지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아 빼고 다른 기업들의 지분 인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외에 이제 기아의 지분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금 거의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HMG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현대차 다음으로 기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쨌든 기아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상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혜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또 더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는 상황이실 텐데 그렇게 상장을 했을 때 현대차 외에 기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간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기아 공장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기아도 최근에 이제 미디어데이를 5월에 하면서 우리 현대차 공장 이외에 기아 공장에도 당연히 2018년도 그 이후에 투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기아 나름대로의 뭐 진행 현황이나 도입 관련돼서도 같이 거기서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이 두 기업 모두 한 기업이 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이 피지컬 AI 관련돼서는 충분히 가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 ETF가 채권 혼합형 ETF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채권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좀 이제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형 ETF든 주식형 펀드든 투자하실 수 있는 비중이 이때 투자자산 전체 투자는 최대 7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시고 나머지 30%는 뭐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에만 투자가 가능하신데 물론 그러면은 이제 뭐 예금에 그냥 나머지 30% 이미 뭐 70% 주식이니까 나머지 30% 좀 안전한 걸로 가겠다라고 해서 뭐 예금이나 채권형이나 이런 거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나머지 30%에서도 이런 주식이 한 50% 비중 들어가 있는 채권 혼합형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최대로 좀 많이 늘려보실 수 있다가 첫 번째실 거고 또 요새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다 좋은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너무 좀 리스크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나한테는 너무 이 리스크가 좀 버겁다라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 혼합형 ETF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ETF의 장점이면 또 장점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모르는 기업들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내가 아는 기업들에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ETF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를 넘어서 피지컬 AI의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큐 현대차 기아 채권 호남 50 ETF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자산운용의 안상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